그 군기본부장이 누굽니까? 그 여의도 가면은 인사하면서 꼭 여의도 아니라도 명함 이렇게 하면 뭐 어디 무슨 기획 대선 캠프 뭐 어쩌고 뭐 특별 보자 뭐 그럼 어깨 힘 딱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새누리당 김무성 선거대책본부의 총괄본부장, 그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어제 새누리당 그 국장단 조회에서 조회를 하러 들어갔더니 앞자리에 텅 비어 있으니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네. 형식적인 걸 알고 국장들이 뒤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필승돼야 하는데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나 김무성이 지금 폭탄주 술 잘 마시는 거 알지 않느냐? 근데 내가 임명되고서 지금까지 술 한 방울도 안 먹었다. 그러면서 국장단 새누리당 전체한테 폭탄주 금지령을 내리면서 군기를 잡는 걸 보면서 역시 김무성이구나. 저는 이렇게 탐복을 했습니다. 그 총괄본부장에 임명되자마자 중앙당사에 야전 침대 갖다 놓고 거기서 숙식하면서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정권을 잡더라도 나는 임명직 하지 않겠다. 라고 참 친박계들한테 경종을 울리고 또 골프 치지 마라. 이 골프 금지령 내리고 또 폭탄주 금주령 내리고 새누리당의 풍토는 말이죠. 무슨 자리를 주면은 그저 좋은 소리만 하고 인심 얻으려고 말이죠. 대표적인 게 황우려 당대표인데 그런 식으로 인심 얻으려고 하다가 지금 세월 다 보낸 거예요. 근데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쓴소리 하면서 여성 당직자들은 집으로 보내고 집입원 남성 당직자들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찜질방에서 나랑 자자 말이죠. 이러면서 군기를 잡는 악역을 내가 하겠다. 지금 새누리당이 이렇게까지 밀려온 이유는 누구도 악역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악역을 하는 걸 보면서 역시 김무성 야성의 사나이구나. 정치는 역시 야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폭탄주 얘기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눈물 이야기 좀 해주세요. 눈물 이야기. 김무성 눈물 이야기. 잠깐만요. 예. 그 말씀 드린 자꾸 중간에 끊지 마세요. 네.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말이죠. 네. 여의도 안에서 몇 안 되는 폭탄주의 대가입니다. 네. 그 몸집이 대단하시죠. 이한동 전 국무총리, 박기태 전 국회의장, 그 아마 대를 잇는 분이 김무성 총괄본부장인데 네. 한 자리에서 20잔, 30잔, 50잔 이거 딱 끊고 근데 50점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사시더라고요. 아, 50점 먹고. 그 제가 정치권을 30년 동안 쭉 지켜보는 것은 아, 대단하신데. 술 많이 마셔가지고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술 많이 먹어도 오래 그건 명이 짧아서 그러신 거지. 네. 그분들 좀 건지한 거 보면은 네. 이한동 전 국무총리, 박기태 전 국회의장, 김무성 총괄본부장 건지하는 거 보면은 50잔씩. 아 이거 마시죠. 문 걸어 잠궈 마시는데. 문 걸어 잠그고. 네. 하여튼 뭐냐면 그러면서 폭탄주 끊고 중앙당사가 24시간 불 켜져 있는 전면 불가동 시대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김무성 전 의원이 이 폭탄주 때문에 박근혜 후보하고 멀어진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종시 발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천만에 그 전이죠. 아, 세종시 발언 그 이전에 또 폭탄주가 네. 있었죠. 예. 그게 뭐냐면 네. 이제 그 5년 전에 2007년에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가 경선이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 박근혜 후보가 친박계 공천을 안 챙긴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경선 탈락 이후에 이후에 친박계를 챙겨줘야 되는데 그걸 챙기질 않았다. 신경을 안 박근혜 썼다. 후보는 챙겨주는 것이 당선자 아니라 그저 소위 말 승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친박계를 챙겨주지 않음으로써 네. 친박계가 이른바 이재호, 이방호 이런 분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살생부에 올라가지고 이제 공천 탈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했죠. 근데 그러면서 폭탄주를 마시면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원색적이라고 하더니 무슨 야성의 사나이 입에서 나오는 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시옷자 발음. A, XX. 이런 이야기를 네.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박근혜 후보에게. 욕을 했죠. 박근혜 후보에게 욕을 네. 했습니까? 김무성 의원 술 마시면 욕합니다. 아. 네. 그런데 그게 말이죠. 그 욕, 박근혜 후보를 욕했군요. 엄청나게 욕했죠. 입을 담을 수 없는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쌍욕을 네. 하면서 이제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녔는데 그 소식이 이제 전달이 안 될 줄 알았죠. 네. 근데 정치판에 있는 분들은요, 참 입이 쌉니다. 들으면 30초를 못 참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간질 심리. 그때 소위 말하는 박근혜 캠프의 좌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이것을 시기 질투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욕했다. 욕했다. 야. 그러면서 그 다이렉트 코테이션도 전달을 하고. 고자질 하는 사람이 난 제일 미워요. 세상에서 제일 미워. 아주. 그냥. 고자질 하면 또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로 더 붙이거든. 붙여서 고자질을 근데 하거든. 역시 정치라는 것은 아주 미워, 정치도 아주. 사람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슬슬 부하가 오르는 거예요. 네. 뭐 석가모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부하가 오른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폭탄주에 관한 한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아니, 빗나가지 않았어요.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김무성 총괄본부장 같은 경우 박근혜 후보에 대한 엄청난 애증이 있어요. 애증. 애증이. 그게 뭐냐면 사랑의 자에 증오할 그렇죠. 증자. 상동의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2007년 그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상동계에 대해서 정말 무자비하게 설득하고 막 인간적으로 협박하고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친박계로부터 이 탈영을 시킨 거야, 탈영을. 네.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넘어가지 않은 게 김무성 전 의원이었는 거예요. 아. 김무성 전 의원은 소위 말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라고 부를까지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근데 YS 이야기를 안 들었군요. 그렇죠. 사실은 전직 대통령도 대통령 끝나고 나면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날은 저물고 저녁은 먹어야 되는데 찾아오는 사람 없는 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인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염량세태라 하죠.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YS 팔순잔치를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무성 전 의원은 YS가 그렇게 압박을 했는데도 그대로 친박계 박근혜 후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애정이 있는 거죠. 근데 김무성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대표가 자기 마음을 못 알아준다. 또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폭탄주 먹은 김에 그냥 퍼부은 게 그렇게 된 건데. 술을 먹고, 네. 술기운에, 네. 네. 쌍욕을, 네. 지금 이 캐도란만 보면은 또 박근혜 후보 그 옛날 생각도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또 괜히 또 이간질하는 프로가 될 것 같아요. 박근혜 후보를 관찰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는. 네. 박근혜 후보가 이번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됐어요. 박근혜 후보가 사람이 됐다. 사람이 된 겁니다. 김무성 전 의원을 이게 포용하는 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드디어 정치인이 됐구나. 정치인이 됐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품에 안는 이제 마음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삐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역시 고생을 한 만큼 참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박근혜 후보 지금 저희 같이 디테일하게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정치 8단에서 9단으로 갔다 이런 얘기죠. 그 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네. 제가 볼 한수가 한 수 올라갔다. 네. 고수가 됐다. 지금 박근혜 후보는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이분 절대 싫은 사람은 평생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귓속말로 이렇게 하다습니까? 네. 이거 상당한 발전입니다. 지휘하고. 아, 지금 김무성 총괄위원장하고 선대위원장하고 귓속말로 합니까? 그러요.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총괄본부장은 김무성 전 의원이다 이렇게 힘을 실어준 거. 네. 상당히 발전하는데 네. 어쨌든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국장급 군기만 잡으려 할 게 아니라 지금 여의도에서 새누리당 대선 캠프 명함 찍어갖고서 점심 때부터 새누리당 사람들은 전통이 있어요. 점심이든 저녁이든 그냥 앉자마자 우리 섞어 마실까? 섞어 마실까 하면서 폭탄주. 아, 민주당은 안 그럽니까? 민주당도 많이 있죠. 근데 유달리 새누리당은 그게 폭탄주 마시는 게 마치 무슨 정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낮부터 거나게 취해 있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러다가 박근혜 후보 진다. 이런 패배주의나 얘기하고 점심부터 술 먹고 거나게 취해가지고 이러다가 박근혜 진다. 이러다가 진다. 본인이 그렇게 술을 먹고 다니니까 이건 지는 제가 거지. 경험 안 한 게 아니에요. 네. 여의도에서 만나던 시청 밑에 지하철에서 만나던 어이구 이러면서 아이고 이러다가 박근혜 후보 집니다. 내가 그랬어요. 아이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고. 당원이 핵심이 말이죠. 당원도 아닌데. 완전 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죠. 술이나 먹읍시다 이러죠. 그게 새누리당 금배지의 현실이에요. 이제 공천 받아서 금배지 달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박근혜 일인 거예요.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말이죠. 총대를 메고 악역을 해야 됩니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빈둥빈둥하는 금배지를 1,000원 고향으로 내려가라. 아, 고향으로 내려가라? 네. 한 고향 해라. 가서 국민들 붙잡고 한 표 한 표 호소해야 된다. 1,000원 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지금 이회창 총재가 1997년과 2002년 대선 패배했을 때와 똑같은 형태가 뭐냐면 후보 앞에서 논도장 찍는 거. 논도장. 폭탄주. 그 다음에 골프 치는 거. 지금 골프장 가면 말이죠. 누구누구 뭐 자기들이 무슨 설득하고 뭐 한다면서 지금 골프장에 새누리당 간부들 좀 바글바글 합니다. 이 정신 상태를 완전히 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네. 골프 금지령이나 이런 건 다 배지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네. 네. 이거 말이죠. 이거 단속해야 돼요. 나는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이 악역. 네. 근데 이런 악역을 새누리당은 아무도 안 합니다. 이른바 웰빙당이라 해가지고. 그냥 좋은 소리. 자기 또한 좋은 소리 듣고, 그 다음에 당에서 주는 그 법인카드 갖고서 밥 사고 돌아다니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당직을 맡는 거예요. 근데 김무성.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그렇죠. 위해서. 네. 그러니까 쓴소리 할 이유도 없죠. 쓴소리 지금, 한다는 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뻔한 드리는 건 거니까. 뭐냐면, 지금 박근혜 후보가 고전하는 걸 보고서 새누리당 밖에 있는 보수우파 세력 또는 지지층에서는 지금 밤잠을 못 자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안에서 정작 전사로 싸워야 될 새누리당 금배지 국회의원들 당직자들 대선 캠프 사람들은 명함이나 밖으로 돌아다니고 골프 치고 대낮부터 폭탄주 먹고. 폭탄주나 거나하게 먹고 골프장 골프 치고 에? 그러면서 사람 만나면 이제 만나면 박근혜 안 됩니다. 안 이래서 됐- 박근혜 안 되겠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거? 이 패배주의를 반드시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총대 메고 악역 탐담하면서 근절해서 전면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